네,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위더스 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게 결국에는 움직임이 이게 통짜로 뭔가 좀 매집이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움직임이 좀 잘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앞으로 어떻게 조금 봐줘야 하는가랑 좀 변수들이 있다면은 어떤 시기에 다음 변수 시나리오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지도 한번 제 관점에서 리뷰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게 올렸다가 이렇게 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한번 만들었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거래량들이 나오면 분명히 큰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지금 태풍이 몰아치기 전에 약간 전초신호로서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상한가까지는 못 갔는데 이게 상한가 근처까지는 갔죠. 이게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은 요즘 제약바이오, 어쨌든 위더스 제약이니까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요게 요즘 제약바이오가 이슈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약간 파벌로 나눈다 그러면 좀 여러 가지 파벌로 나뉘기는 하는데 이 최근에는 요거 좀 치워드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우선은 빈대. 그 무슨 이 빈대 관련해 가지고 막 공포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게 되면서 뭐 빈대 이런 살충제라든가 기피제 막 이런 것들 얘기 나오고 막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것과 관련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거 말고 또 우리 코로나 말고 또 이번에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폐렴이 있거든요. 그게 또 약간 확산될 수 있다라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참 가지가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그랜던지가 언제인데 또 막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어찌 되었든 이런 것들 또 얘기 나오면서 약간 제약바이오가 뭐 물론 요 전에는 이제 막 중국 제약바이오 1위 업체랑 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소바이러스성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이제 요 턴 지나고 나서 지금 이렇게 2파전으로 좀 가고 있는데 요 위더스 제약은 요것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슈는 보면은 마이코플라즈마 맞아요. 마이코플라즈마 어려워요 단어가.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유행을 할 조짐이 있다라는 막 이런 얘기들 때문에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이거 중국이네. 중국에서 이제 유행 중인 이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이 한국에서도 유행할 조짐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위더스 제약이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 마이크로 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은 다 발음이 어렵네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뭐 이런 것들 초기에 발열, 두통, 인후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된다. 증상이 코로나 때랑 똑같지 않나요? 그죠? 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일반적인 감기 증상과 비슷한 것도 사실 똑같은데,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이 또 다시 한번 좀 유발이 되게 되면서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들, 이런 것들이 부각받다 보니까 위더스 제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이런 이오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유효균종이 포함된 폐렴 치료제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어서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잘 좀 지나가야 될 텐데, 워낙 코로나 때 진짜 길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뭐 어찌되었든 이걸 가지고 위더스 제약은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거니까 요거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재무도 되게 좋아요. 제가 위더스 제약은 그래도 제약 바이오 중에서 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안 그래도 하고 있었던 이유들은 왜 있었냐면 재무가 너무 좋으니까. 누가 봐도 실체가 있고 매출액도 진짜 계속 증가 추이 보여주면서 상장한 이후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었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도 어쨌든 흑자폭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었어요. 으니까 그래서 다른 제약바이오들 막 진짜 저 맨날 적자나고 이런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엄청 많은데 흑자를 계속 유지해주면서 매출력도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런 거면 뭐 금상첨화지 제약바이오가 안 그래도 한 방이 좀 있는 테마인데,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유보금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유보금도 거의 한 2-3,000% 되죠 지금 보니까는. 3,000%네. 3,000% 정도 되고 엄청난 수치예요 이거. 그리고 부채 비율 거의 없는 건 아니지만 엄청 적은 수치고요. 평균보다. 뭐 이자 보상 비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재무적으로 너무 깔끔하다. 근데 사실 가격적으로는 부각을 많이 아직 못 받았어요. 저는 그래도 한 가지 믿는 진리는 제약바이오든 뭐 아니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주식은 어쨌든 기업의 가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죠. 재무가 좋으면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상향 곡선을 잘 그리고 가는 종목 중에 재무가 쓰레기인 종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차트쟁이여도 이건 장담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가 계속 움직임이 이런데 아직 크게 부각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밑에서부터 강하게 이제 한번 좀 시세를 주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게 아까 제가 초장부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런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게 우선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뛰어넘잖아. 여태까지는 고만고만한 거래량들이 나왔어요. 좀 나와도 어차피 첫날 상장분 기준으로 첫날 상장하고 나서 그 정도 크기의 거래량만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2배 정도 되는 상승 랠리를 좀 상승 펌핑을 좀 보여주다가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이게 털고 나왔다라는 관점으로 뭐 물론 봤을 수도 있겠죠. 근데 위치적으로 봤었을 때 얘가 엄청나게 큰 대시세가 나오면서 막 몇백 프로, 막 1000% 이런 상승이 나오고 거기서 나온 거래량도 아니었고 사실 큰 위치상은 충분히 저평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이런 정도 위치에서 그러니까 빠지고 나서 큰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신호들은 결국에는 큰 변화를 항상 만들어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어차피 이전에 있었던 중요한 이런 언덕 라인들을 건드리면서 나왔었던 거고 준비를 좀 하기 위한 그런 파동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상승을 만들어냈던 이거 자체가 먹고선 털어버리려고 만들어낸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준비하기 위한 그런 파동이었지 않은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더해가지고 이게 근데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거기는 하지만은 이게 거래량이 이 정도 나오는 거 장기적으로 이 정도 위치에서 이런 거래량이 나오는 거 전 분명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로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바로는 못 갑니다. 뭔 소리냐? 아니 좋다면 바로 가야지 이게 뭔 소리냐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예시긴 하지만 한 번 더 비유 들어드릴게요. 자, 제가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팔굽혀펴기 말 그대로 진짜 그 운동 팔굽혀펴기를 100개 정도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봐요. 실제로 100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이게 근데 100개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뭔가 삐를 딱 받은 거야. 그 음악도 엄청 그 이제 막 아드레날린 분비될 정도로 완전 막 그런 음악들 들으면서 내가 오늘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오늘 내가 100개가 아니라 제가 오늘 1000개 한 거예요. 1000개. 예? 1000개를 했어. 1000개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때요? 내가 100개 할 수 있던 사람이 1000개를 한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바로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숟가락 들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숟가락 밥 좀 먹여달라 그러고 팔도 못 들어서 핸드폰도 막 못 보고 막 못 들고 팔 아파 죽겠다 그러면서 알배기일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알이 배겨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힘을 이 정도를 평소답지 않게 너무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알이 배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알배긴 반응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못 간다고요. 이게 대신에 내가 이 1000개씩 할 수 있었던 거를 하루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나으면 또 하고 나으면 또 하고 나으면 또 하면 어떻게 될까? 내 몸은 내 알통은 더 커지고 내 근육은 더 커지고 내 몸은 더 건강해지고 더 멋있어. 장기적으로 무조건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어요. 위치상 봤었을 때도 좋고. 근데 단기적으로 바로 갈 수 있느냐? 못 간다고요. 왜? 알배기니까. 그래서 알배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힘을 빼줘야 되거든요. 다시 쉬어줘야 돼. 쉬어주고 나서 그 보통 다음 파동이나 다다음 파동쯤에서부터는 슬슬 보낼 가능성이 높겠죠. 왜? 다시 시도할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결국 좋은 신호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했었을 때 저는 충분히 지금 움직임 자체가 여기서 큰 흐름상 준비를 할 수 있었던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살펴보면은 여기서 조정이 나왔잖아요. 알이 배겼기 때문에 쉬어가는 반응까지 나왔던 거고 다시 나 1000개에 도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움직임이 좀 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림 자체는 아주 장기적으로 얘가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말의지가 아니라 한 번 더 쳐주면서 의지를 한 번 더 다져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충분하고 장기적으로 가보겠다는 생각 자체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그런 모양새의 차트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더스 제약은 결국에는 전 장기적으로는 좋다. 전 좋아 보인다. 지금 움직임 자체가 충분히 뭔가 일 하나 내면서 큰 파동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고 오늘 좀 쭉 쳐줬어요. 쭉 쳐줬는데 얘는 결국엔 터지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그러면 이번에 난리 발광을 쳤었던 요 13,000원 정도 라인을 돌파해야 터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시도하러 와보면서 다시 한번 반응 테스트를 좀 해보다가 뚫리면 쭉 쳐주는 거고 뭐 못 뚫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줬다 가겠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결국 돌파를 마련을 해주면 그때서부터 좀 터질 걸로 보고 있는데 결국 장기적으로는 탄력도 살아있고 요 자체가 준비를 다 했었던 파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쏴주면서 움직임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던 라인이 이제 요봉이거든요. 요봉이었고 요 가격을 지금 똑같이 건드렸어요. 한두 달 만에 지금 똑같이 건드려 본 라인인데 우선 반응으로 해석해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좋거든요. 왜냐면 요때 당시에 터졌던 거래량보다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소리는 결국에는 이때보다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무슨 물량? 매도 물량.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더 적게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돌파하기 전에 막 풀악셀 뽑으면서 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좀 줄고 있다라는 건 좀 보이고 있는 시점으로서 확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시 시도를 좀 하면서 넘어갈 때는 충분히 가능성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신호는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적절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구간 넘어가기 전에 요 13,000원 넘어가기 전에 너무 큰 거래량을 뽑는 건 좋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다시 거래량이 늘고 있다라는 신호니까 이게 매도세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신호니까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금 정도 거래량 유지해주면서 도달해주면 제일 베스트고요.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냥 풀로 악셀 밟으면서 그냥 쏴줘도 상관은 없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변수도 있으니까 그거 이따 설명드릴 건데 우선 목표가부터 잡고요. 목표 라인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하나의 박스권 라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서 다시 한번 쳐주면서 이렇게 넘어가 주게 되면은 요 정도 파동이 다 넘어갈 거거든요.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다음 자리는 제가 봤었을 때는 한 22,000~23,000원 정도까지 요 정도 단기 파동이 넘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봐도 요 정도고요. 요 파동이 넘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보더라도 대략 요 정도 근처인데 한 2만원 초중반대 라인 정도까지는 넘어만 갈 수 있으면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니까 요 정도 라인까지 한 22,000~23,0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다음 목표가로 좀 잡고 볼 수가 있고 대처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자리가 근데 무조건 이번 파동에서 돌파한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여기서 뭐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판가름이 가능하시면은 중간중간 조금 기교 부리면서 홀딩 해볼지 말지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 물론 그게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시고 좀 애매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12,000원, 13,000원에서 분할익절 해주고 여기서 바로 가주면 땡큐 하면서 22,000~23,000원까지 보는 거고요. 뭐 못 가주면은 어차피 절반 챙겨놨으니까 나머지 자기 본전에다가 걸어놓고 뭐 안 왔다가 바로 가주면 땡큐. 만약에 안 오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나머지 본전에서 털어도 어차피 털어놓은 수익 챙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이 대처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 정도랑 요 정도 목표 라인 좀 잡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변수들이 좀 생긴다라고 하면은 오늘 갭 상승을 띄운 게 조금 변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거래량 힘을 좀 쓴 건 맞잖아요. 힘을 좀 쓴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넘어가면서 그냥 가볼 거냐 말 거냐를 곧 결정을 할 건데 혹시나 이번 파동에서 바로 안 보내주는 파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쉬었다 가겠다라는 신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아직 알이 덜 풀린 거지. 알이 덜 풀렸기 때문에 조금 더 쉬어주고 나서 또 1000개를 시도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만약에 바로 못 가지고 조금 더 눌림이 나면 결국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보내겠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 움직임이 혹시 나오게 되면은 지금 여기 갭상승 떠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비어 있는 구간이에요. 거래가 된 흔적이 없죠. 왜 거래 바로 그냥 갭상승 띄워놓고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혹시나 여기서 가다가 만약에 요 자리가 꺾이면 밑에까지 여기 한 방에 밀고선 여기 밑에서 다시 자리 잡고 만들어줘야 되니까 오늘 봉 만약에 이 저가권 밑으로 빠지면 여기까지 조금 눌러줬다가 다시 자리를 만들고 가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시간 늘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좀 싫다라고 하면은 요 자리 만약에 오늘봉 기준봉 잡아놓고 만약에 깨지면은 커트 치고 밑에서 다시 눌렀다가 반등 나오는 타이밍에 다시 재공략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서 순차적으로 잘 넘어가나 살펴보시고 결국엔 이 파동은 저는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파동이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뭐 다 이제 다룬 것 같으니까요. 요까지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